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먼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호락 논쟁입니다. 그리고 가와 밑에 내려가지 않을게요.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와 나 주제 통합 독서. 주제는 여기 있는 호락 논쟁. 그래서 다른 글이지만 동일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글. 첫 번째 글인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호락 논쟁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시대 성리학계 내에서 벌여졌던 대규모 논쟁으로 당시 학계의 주류를 점한 이러한 굵은 큰 글씨는 밑에 어휘에 있습니다. 주류를 점한 노론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래서 호락 논쟁은 18에서 19세기 초까지 조선시대에 벌어졌던 논쟁인데 노론학자들 사이에서 노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러면 이 그들은 누구겠죠? 노론학자들이겠죠. 지역이 나옵니다. 춘청도와 한양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어디를 기반으로 하였다? 춘청도와 한양 기반으로 하였는데 호서 지방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학파를 호학 그리고 호론이라 하였고 한양, 아까 충청도와 한양이라고 했으니까 한양 나와야 되겠죠? 한양을 기반으로 한 학파를 낙학 또는 낙론이라고 하였다. 아까 호락 논쟁이라고 했죠. 호락 되죠?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 노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었고 18세기에는 아까 18에서 19세기 초반까지라고 했습니다. 18세기는 조선의 학문과 국제 정세가 크게 바뀌어가는 시점이었답니다. 이게 18세기의 특징. 문장 3번. 그 다음 문장 4번. 낙론은 아까 여기 한양을 기반으로 한 학파죠. 낙론학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고, 그러면 핵심은 적극적. 이러한 학문과 국제 정세가 바뀌어가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고, 호론학자들은 낙론이 아니라 호론학자들은 보수적인 입장, 반대되는 것 나왔죠? 여기까지가 문장 4번. 이 호락 논쟁은 송시열의 항맥을 이은 권상하의 두 제자 한원진과 이간에 의해 점화되었다. 지금까지 읽었었던 1문단 내용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논쟁의 핵심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한지 여부. 그러면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쪽이 있을 거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이 있겠죠. 즉 인물성 동의. 그래서 인물성 동의는 같다 혹은 다르다 의 문제에 있었다. 이는 이러한 인물성 동의는 오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연결되었는데 오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죠? 여기 있네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의 예지신으로서 이는 윤리적인 독성인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의 예지신은 즉 오상은 윤리적인 덕성이면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성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호론에서는 호락 논쟁 잊지 마시고 호론에서는 같지 않다.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 핵심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는 같지 않다라는 주장은 인간은 앞서 말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동물과 식물은 온전히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그래서
인성과 물성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호락, 논쟁, 낙론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 모두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단 정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 3문단 가볼까요?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건 어디죠? 호론이죠. 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답니다. 1번 문장. 이유는 무엇이냐? 동물에게 오상과 같은 윤리적特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인간과 동일한 수준, 그래서 만약에 오성을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갖추고 있는데 그 수준이 같다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간만큼 갖추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성이 오성은 같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역접 반대, 성에 대한 그 오성에 대한 성리학의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한다면 동론, 자 동론 부연설명, 즉 인간과 동물의 성이 같다라는 호락 논쟁에서 낙론의 주장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유겠죠. 성리학에서는 아까 원론적인 입장, 원론적인 정의에 입각을 했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성리학에서는 성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인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렵죠. 자,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성리학에서는 오성을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원리인 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를 말을 한 건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인 방금 말한 그 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는 우주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간과 동물의 성은 같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같다라는 거, 이 얘기인데 우주와 만물은 얘네들이 그 우주와 만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인 이에 해당하는 성은 결국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과 동론 간의 논쟁은 이론은 다르다, 동론은 같다라고 하는 호락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관념적 논쟁으로 심화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3문단 하나의 글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글, 역시나 호락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성과 물성을 같다고, 자, 가의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같다, 호락에서 락 쪽이었죠. 자, 볼 수 없다라는 게 호 쪽이었죠. 조선 후기 나오네요. 호론과 낙론 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하였다. 문장 1. 이러한 호락 논쟁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원인 때문이냐? 새로운 타자의 등장, 새로운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대상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단지 오랑캐 중 하나에 불과했던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타자 청나라. 그 다음 내부적으로는 양반 혹은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 그러면 양반과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타자가 되겠죠.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의 질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신분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앞서 말한 그 두 대상의 타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당시 유학자들은 이들을 본성의 측면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고민을 해야 됐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변화, 새로운 타자가 등장을 하는 그 변화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해 이론을 주장한 이들은 이론은 다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은 타자를 다르다라고 인식했으니까 역시나 타자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였고, 동론, 같을 수 있다라는 동론을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은 글을 잘 읽었으면 어렵지 않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도 1문단 보시고 그 다음 2문단 가보겠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진행되었던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20세기 갑자기 20세기로 점핑했습니다.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서양과 다른 존재, 서양보다 열등한 존재, 즉 서양의 타자가 되는, 서양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타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문장. 근데 서양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주체들은 자신들을 선하고 근원적이며 순수한 것으로 자신들과 다른 타자를, 우리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파생적이며 타락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의 타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서양이라는 우월적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호락 논쟁과 무슨 상관이냐? 몰라요. 일단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못 어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근대화의 과정과 특징입니다. 자,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가볼게요. 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의 각고 다름에 대한 그런 호락 논쟁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기인하였고 시작하였고, 자,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문단에서 말을 했었던 우리의 근대화는 동양인으로서 타자화된 자신을 서양의 근대적 주체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성이나 타자의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의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됐죠? 이는 결국 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 둘의 차이, 그것을 차별의 문제로 끌어가는 거죠.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한다거나 같다, 타자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버리고 주체를 닮아간다고 하여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 전환을 해야 무엇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번 문단이었습니다. 3문단이었습니다. 됐나요? 밑에 나와 있는 문제는 홍보로 살포시 띄워드리고,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